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한 삼지연 신도시 건설. 우리는 뉴스로 화려한 완공식만 봤지만 실제 건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함흥, 청진, 함경도 각지에서 강제 이주된 수천 가구가 영하 40도 판자집에서 떨며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완공 후에도 그들에게 약속된 낙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한 가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72년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에 방직공장에 취직했고 25세 기계공장 노동자 김철수와 결혼했으며 아들 민수와 딸 혜진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5 식구가 간칸방에 살았지만 나쁘지 않았고 정든 고향이었으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방직공장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월급은 적었으며 배급은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을 다녔고 동료들과 친했으며 일은 익숙했습니다. 퇴근 후엔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했고 중국산 옷이나 신발을 팔았으며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힘들었지만 살만했고 아이들은 건강했으며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성실했습니다. 기계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술도 안 마셨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다 가져왔고 아이들 용돈도 챙겼으며 저한테 잔소리도 안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으며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공부를 잘했으며 대학 보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딸 혜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노래를 잘 불렀으며 학교 공연 때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둘 다 착했고 말도 잘 들었으며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였지만 건강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손주들을 예뻐하셨으며 저한테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지만 큰 병은 없으셨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생각했으며 잘 모셨습니다. 우리 집은 성천강 근처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 기분이 좋았고 봄에는 벚꽃이 피었으며 여름에는 시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면 가족이 함께 산책했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았으며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쉬셨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생각했고 더 바랄 게 없었으며 이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웃들과도 가까웠습니다. 위층 언니 정숙이와는 장마당에 같이 갔고 아래층 아주머니와는 김장을 같이 담았으며 옆집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엿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왔고 명절엔 같이 음식 나눠 먹었으며 그런 정이 좋았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겠지 생각했고 다른 곳은 상상도 안 했으며 함흥이 제 세상 전부였습니다. 2015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고 평범한 일상이었으며 그게 좋았습니다. 2016년 초에도 똑같았고 봄이 오고 있었으며 올해도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바랐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함흥을 떠나게 됐으며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6년 4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이 각 집을 돌며 소집 통지를 했고 오늘 밤 8시 인민반 회의실 집합 명령이었으며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고 온 가족이 나갔으며 이웃들도 다 모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당 간부가 와 있었습니다. 함흥시 당 비서였고 엄숙한 얼굴이었으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동무들, 경사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사회주의 문명 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백두산 아래 낙원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건설에 함흥시에서 청가구를 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박수가 울렸지만 저는 얼어붙었고 우리가 생각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2주일 후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싸고 집과 가재도구는 국가가 인수합니다. 삼지연에 가면 새 집이 주어지고 일자리도 배정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니 모두 기뻐하십시오. 말이 끝나고 간부는 나갔으며 회의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항의하려 했지만 인민반장이 막았으며 명령이다. 따라야 한다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셨고 70살에 어디를 가라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고개를 숙였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가 물었고 아빠,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남편이 대답했으며 안 가면 우리 온 가족 쫓겨나.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어. 아이들이 울었고 혜진이가 제 품에 안겼으며 엄마, 나 학교 싫어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옷가지와 이불 몇 개, 식기 조금. 그게 전부였으며 20년 살던 집을 비웠습니다. 이웃 정숙 언니가 와서 울었고 순이야, 거기 춥다던데 몸 조심해 말했으며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쌀을 조금 싸주셨고 길에서 드세요 말씀하셨으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성천강에 나갔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벚꽃이 피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고 아이들이 자랐으며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냥 울었으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출발 날 아침 트럭이 왔습니다. 군용 트럭이었고 덮개가 있었으며 뒤에 타라고 했습니다. 청가구가 넘었고 트럭 수십 대였으며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태웠고 아이들도 태웠으며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함흥이 멀어졌으며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을 달렸습니다. 산길이었고 비포장이었으며 흔들렸습니다. 밥은 한 번 줬고 옥수수죽이었으며 화장실은 길가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셨고 혜진이가 멀미했으며 다들 지쳤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물었지만 운전사는 대답 안 했고 그냥 달렸으며 점점 추워졌습니다. 6월인데 추웠고 산이 높아졌으며 여기가 삼지연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고 내렸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은 없었고 공사판이었으며 건물 하나 제대로 선 게 없었습니다. 흙더미, 자재더미, 크레인 몇 대, 그게 전부였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으며 여기가 삼지연? 물었습니다. 6월인데 추웠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해발 1300m라고 했으며 기온이 10도도 안 됐습니다. 얇은 옷 입고 왔는데 떨렸고 아이들이 엄마 춥다 말했으며 시어머니는 기침했습니다.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고 남편도 굳은 얼굴이었으며 다들 당황했습니다.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삼지연 군당 일꾼이었고 확성기를 들었으며 소리쳤습니다. 동무들, 환영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새 터전입니다. 지금은 건설 중이지만 3년 후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박수는 없었고 다들 멍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사로 안내됐습니다. 판자집이었고
방 하나에 2가구씩 배정됐으며 우리는 다른 가족과 같이 쓰게 됐습니다. 방은 좁았고 4평 정도였으며 10명이 자야 했습니다. 이불 깔 자리도 없었고 난방 시설도 없었으며 창문은 비닐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가 우셨고 저도 울고 싶었으며 참았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이었고 100m 떨어졌으며 구덩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물은 더 멀었고 500m 떨어진 우물에서 길어야 했으며 양동이로 날랐습니다. 전기는 하루 서너 시간만 들어왔고 촛불로 살았으며 원시적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6월인데 영하로 떨어졌고 난방이 안 돼서 얼었으며 이불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갔고 서로 안고 떨었으며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혜진이가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말했고 민수가 아빠, 여기 너무 춥다 말했으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침이 심해졌고 약이 없었으며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합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고 간부가 발표했으며 충격이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건설 노동에 투입됩니다. 남자들은 건설 현장, 여자들은 취사반과 자벽, 학생들도 방과 후 동원됩니다.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맡습니다. 모두 조국 위에 헌신하십시오. 항의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고 명령이었으며 따라야 했습니다. 배치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콘크리트 치는 일이었고 저는 취사반, 1000명 밥 짓는 일이었으며 아이들은 학교 가고 오후엔 자재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와 빨래였고 70살인데 일해야 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속은 거야. 낙원이라더니 노예처럼 부리잖아. 남편이 대답했고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도망치면 잡혀. 3년만 참자. 신도시 완성되면 나아질 거야. 믿지 않았지만 희망을 가지려 했고 그래, 3년만 생각했으며 그게 얼마나 긴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노동이 시작됐고 3년간 고통받았으며 결국 탈출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상 사이렌이 울렸고 씻을 물도 없었으며 그냥 나갔습니다. 5시 30분 조회가 있었고 구호를 외쳤으며 삼지연 건설을 위하여 소리쳤습니다. 6시부터 일이 시작됐고 밤 10시까지 계속됐으며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저는 취사반이었습니다. 1000명 밥을 지었고 가마솥 10개를 관리했으며 장작불을 뗐습니다. 쌀은 없었고 옥수수와 감자였으며 가끔 콩이 섞였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저어야 했으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은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으며 매일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힘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쳤고 무거운 자재를 날랐으며 영하 20도에도 일했습니다. 장갑도 제대로 없었고 손이 얼었으며 손가락에 동상이 왔습니다. 첫 겨울 검지 손가락을 잃었고 병원은 없었으며 그냥 잘랐습니다. 남편이 울었고 저도 울었으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고생했습니다. 학교는 있었지만 형식뿐이었고 수업은 오전만이었으며 오후엔 노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재를 날랐고 혜진이는 청소를 했으며 10대 아이들이 어른처럼 일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책도 없었으며 민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은 이제 글렀구나 생각했고 미안했으며 아이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70대인데 청소와 빨래를 했고 무거운 물통을 날랐으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열이 났으며 폐렴 같았습니다. 약을 구하려 했지만 없었고 의사도 없었으며 민간요법만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 적셔 가슴에 얹었고 소금물로 양치시켰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빌었고 어머니는 버텨주셨으며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갔고 막사는 얼음장이었으며 물이 얼었습니다. 난방이 안 됐고 장작도 부족했으며 이불로만 버텼습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숨쉬기 힘들었고 코가 얼었으며 이렇게 죽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연막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얼어 죽었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으며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고도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고 크레인에 깔렸으며 매달 누군가 죽었습니다. 동료 한 명은 폭발 사고로 죽었고 다른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었으며 장례식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편일 수도 생각했고 매일 불안했으며 남편 얼굴 보면 안도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 줬지만 양이 적었고 옥수수죽이 대부분이었으며 영양실조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야위였고 민수가 기운이 없었으며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애들 줘라 말씀하셨고 드시게 하려 했지만 안 드셨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중 2년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죽게 하려는 거 아닐까 의심했으며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왔고 신도시가 완성됐으며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9년 가을 삼지연 신도시가 완성됐습니다. 3년 반 동안 피땀 흘려 지은 건물들이 섰고 화려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호텔, 스키장, 문화회관, 아파트, 상점 모두 새 것이었고 현대적이었으며 정말 낙원 같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고 여전히 막사에 살았으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1월에 시찰 온다고 했고 준비가 광란이었으며 모든 게 멈췄습니다. 거리를 청소했고 건물을 닦았으며 꽃을 심었습니다. 주민들은 새 옷을 입혀줬고 웃는 연습을 시켰으며 행복하게 보여라 명령받았습니다. 우스웠지만 따라야 했고 거부하면 처벌이었으며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정은이 왔습니다. 차량 행렬이 지나갔고 우리는 길가에 섰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웃었고 손을 흔들었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TV 카메라가 따라다녔고 삼지연, 사회주의 문명의 표본 선전했으며 웃는 주민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꺼지면 우리는 다시 막사로 돌아갔고 추운 판자집에서 잤으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간부들 차지였습니다. 당일꾼, 군 장교, 보위부 요원. 그들이 입주했고 깨끗한 집에서 살았으며 난방도 잘 됐습니다.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배제됐고 언젠가 너희도 말만 했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분노했고 남편도 화났으며 동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호텔과 스키장은 외국인용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왔고 돈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즐겼습니다. 스키 타고 술 마시고 호텔에서 자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소했고
요리했으며 서빙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인데 우리는 손님이야 생각했고 모욕감이었으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선전했습니다. 삼지연 주민들 행복한 생활 보도했고 웃는 얼굴을 비추었으며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론 막사에서 얼어 죽고 굶주리고 병 들어가는데 TV는 낙원이라고 했으며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전시품이구나 깨달았고 김정은 위에 고생만 한 거구나 알았으며 각성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막사에서였고 아이들은 잠들었으며 시어머니도 주무셨습니다. 여보, 이대로 못 살겠어. 3년 반을 여기서 죽도록 일했는데 우린 뭐야? 여전히 판자집이야. 아이들 미래도 없어. 민수는 대학 못 가고 혜진이는 영양실조야. 어머니는 병드셨고 당신 손가락도 잃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울었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으며 알아. 나도 생각했어. 탈출하자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탈출. 어떻게? 물었고 남편이 대답했으며 삼지연은 국경 가까워. 해상까지 300km야. 걸어갈 수 있어. 거기서 압록강 건너면 중국이야. 위험하지만 여기 있다가 죽는 것보다 나아. 무서웠지만 희망이 보였고 아이들은? 물었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 가족 다 같이. 어머니도 결심했고 준비하기로 했으며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삼지연은 화려했지만 우리는 비참했고 신도시는 완성됐지만 우리 삶은 망가졌으며 선전은 계속됐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했고 탈출한다 결심했으며 새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2019년 겨울은 가장 추웠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갔고 막사는 얼음장이었으며 시어머니가 위독해졌습니다. 폐렴이 악화됐고 기침으로 피를 토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려 했지만 허락이 안 났고 약을 구하려 했지만 없었으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스무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고 순이야 부르셨으며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대답했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며 미안하다.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빨리 탈출해라. 아이들이라도 살려라. 울었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말했지만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으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관도 없었고 그냥 판자로 만들었으며 땅은 얼어서 못 팠습니다. 임시로 눈 속에 묻었고 봄에 제대로 할게요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며 죄책감이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울었고 남편도 울었으며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4명만 남았고 시어머니 없는 가족이었으며 슬펐습니다. 남편이 말했고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하셨어. 탈출하래.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민수가 말했으며 아빠, 저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죽기 싫어요. 혜진이도 말했고 엄마, 나도. 여기 너무 추워. 결정했으며 간다. 봄에 출발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었고 모아야 했으며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팔았고 쌀을 팔았으며 6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있어야 했고 브로커 비용이었으며 필수였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자재를 빼돌렸고 팔았으며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소문을 들었고 해산 루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며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믿을 만한 사람 찾았으며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위험했지만 해야 했고 발각되면 총살이지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였으며 도전했습니다. 지도를 외웠습니다. 삼지연에서 해상까지 300km였고 도보로 2주일이었으며 산길이었습니다. 마을을 피해야 했고 검문소를 피해야 했으며 밤에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고 옥수수를 말렸으며 물통을 챙겼습니다. 신발을 튼튼한 걸로 바꿨고 옷을 겹겹이 준비했으며 배낭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사람 보면 숨어라. 물어보면 친척 보러 간다고 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목숨 걸린 거야. 민수가 알겠다고 했고 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으며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꼭 살아남자 약속했고 손을 맞잡았으며 가족의 힘을 믿었습니다. 2020년 4월 출발 날을 정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눈이 녹으면 가기로 했으며 준비는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임시 무덤에 갔고 절했으며 어머니, 저희 가요. 살아남을게요.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약속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돌아섰으며 앞만 봤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무서워? 물었고 저는 대답했으며 무서워.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 가자. 자유로. 남편이 웃었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으며 그래, 가자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삼지연을 떠났고 남쪽으로 걸었으며 자유를 향해 갔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새벽 3시 막사를 나왔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쌌고 배낭 하나씩이었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삼지연이 보였고 3년 반 고생한 곳이었으며 다시는 안 와 맹세했습니다.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따라 남쪽으로 갔고 해산 방향이었으며 300km였습니다. 밤에만 걸었고 낮엔 숨었으며 마을을 피했습니다. 옥수수로 배를 채웠고 물을 찾아 마셨으며 잠은 그대로 잤습니다. 민수가 아빠를 도왔고 혜진이는 엄마 손 잡았으며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0km쯤 왔고 발에 물집이 생겼으며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걸었으며 조금만 더 서로 격려했습니다. 혜진이가 힘들어했지만 울지 않았고 민수가 동생을 업었으며 남편이 짐을 더 들었습니다. 저도 버텼고 가족 위해서 생각했으며 포기 안 했습니다. 2주일째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막혔고 병사가 물었으며 어디 가나? 남편이 대답했고 해산 친척 보러 갑니다. 거짓말했으며 통행증을 보여줬습니다. 위조였지만 경사는 확인 안 했고 가라 말했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으며 위험했다. 안도했습니다. 3주일째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고 건너편은 중국이었으며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고 자유가 저기 있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브로커를 만났고 돈을 줬으며 오늘 밤 건너자 말했습니다. 준비했고 긴장했으며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밤 11시 강으로 갔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허리까지 찼으며 천천히 건넜습니다. 혜진이를 업었고 민수는 남편 손잡았으며
조용히 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비췄고 순찰되었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갔고 계속 갔으며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이 도와줬습니다. 집에 숨겨졌고 밥을 줬으며 한국 가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연락을 해줬고 목사님이 왔으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몇 달 기다렸고 라오스로 갔으며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보호받았고 비행기를 탔으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고 대한민국 간판이 보였으며 울었습니다. 가족이 안았고 우리 해냈어 말했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갔고 3개월 교육받았으며 정착 준비를 했습니다. 삼지연에서 4년, 탈출에 5개월. 길고 험난했지만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새 삶이 시작됐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고 54살이 됐으며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살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월세집이지만 따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민수는 21살이 됐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컴퓨터를 공부하며 꿈이 생겼습니다. 삼지연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가능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가 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취직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말할 때 눈물이 나고 잘 컸다 생각하며 자랑스럽습니다. 혜진이는 18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 준비하며 음악을 좋아합니다. 삼지연에서 노래 못 불렀지만 여기선 자유롭게 부르고 학교 공연도 하며 행복합니다. 엄마, 나 가수 되고 싶어 말하고 저는 응원하며 해봐, 뭐든지 할 수 있어 말합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지만 삼지연보다 낫고 월급을 받으며 존중받습니다. 손가락 없는 손으로 일하지만 열심히 하고 가족 위해 벌며 여기 와서 다행이야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매일 감사하며 자유가 제일 소중해 느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삼지연에서 돌아가셨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으며 죄책감이 남습니다. 명절 때면 생각나고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컸어요. 기도하며 언젠가 통일되면 무덤 찾아갈게요. 약속합니다. 2023년 어느 날 TV를 봤습니다. 북한 뉴스였고 삼지연을 보도하며 사회주의 낙원, 삼지연 주민들 행복한 생활 선전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웃는 사람들, 스키장 다 나왔지만 거짓이었고 뒤에는 고통이 있었으며 화가 났습니다. 저 거짓말 그만해라 소리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으며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말했습니다.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연락했고 인터뷰했으며 삼지연의 진실 말했습니다. 강제 이주, 혹독한 노동, 추위, 죽음, 선전과 현실의 괴리 다 말했고 기록됐으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도 관심 가졌고 신문에 났으며 삼지연 강제 이주 피해자 증언 제목이 붙었습니다. 강연도 합니다. 학교, 교회, 단체에 가서 이야기하고 삼지연은 낙원이 아닙니다 말하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놀라며 몰랐습니다 말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하고 계속 알리겠습니다. 약속하며 사명감을 느낍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여전히 삼지연에 있는 노동자들, 막사에서 사는 가족들, 추위에 떠는 아이들, 다 기억하고 이 안에 생각하며 너희도 자유로워졌으면 바랍니다. 통일이 오면 돌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진실을 알리고 싶으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지연에서 4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자유의 가치, 진실의 힘, 다 알았고 살아남았으며 증언합니다. 화려한 선전 뒤에는 고통이 있고 웃는 얼굴 뒤에는 눈물이 있으며 낙원이라는 거짓 뒤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경험했으며 세상에 알립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언젠가 밝혀질 것이며 그때까지 저는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